자, 2018년도 11월 15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목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자, 2018년도 11월 15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오늘 이제 주로 다뤄볼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비트코인과 동시에 이제 시황 분석이 이제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어제 그리고 어제가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지금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수익이 나던 코인이 갑자기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수치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뭐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대로 대응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뭔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절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굳이 지금 가격에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이따가 그것은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펴보기 전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덱스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이제 가격을 하락을 했고, 엄청난 수익률을 발생시키던 코인빗의 덱스코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 코인빗의 덱스코인은 두 번에 걸쳐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네 시간봉 기준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한계치에 와 있었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차익이 실현되게 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만큼 위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위치에서 사실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횡보를 한다거나 반등을 했었어야 이 자연스러운 조정에 걸맞게 다시 덱스코인이 다음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두 번째 하락을 통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두 번째 하락 때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털어졌다. 즉 40원에서 800원을 만들어가는 동안 홀딩을 하고 있었던 홀더들의 물량, 그리고 특히 이 300원 이후부터의 광기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도 패닉셀로, 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낮아지니까.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죠. 게다가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덱스코인과 같은 후발주자를 제외하고서는 지금까지 모두 다 말로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투자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하면서 패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하락에 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정말 낮았던 6,000달러보다도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업비트 등 메이저 거래소의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덱스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형 거래소에서 독자적인 시세를 구축하다 캐시어레스 때 캡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타이밍에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현금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하락을 했고, 그것이 패닉셀과 맞물려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다. 거의 이제 50% 거의 이제 5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800원대가 400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50%의 절반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하루하고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삼각 수렴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는, 즉 결과는 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방일 수도 있고요. 하방일 수도 있겠죠. 하방일 경우에는 덱스의 생명은 정말 끝난 게 맞고, 다른 거래소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설거지에 들어가는, 즉 여기 이 싸움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단식 하락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상승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덱스코인은 여전히 배고프다. 코인빗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소의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여파든 뭐든 간에 거래소 코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상승 뒤에는 엄청나게 하락하게 된다라는 명제를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돌고 있고, 그것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호가창의 물량은 계속 빽빽하고요. 설령 매수세가 붙는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수렴 중이어도 약간씩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었죠. 수렴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치고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꺾이게 만드는, 노골적으로 무한 리필이 됩니다. 500원을 다 사더라도, 510원을 다 사더라도 애초에 이런 매도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아, 다 이렇게 팔라고 하는구나 라는 착각, 또는 정말로 진실이라면, 진매도라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매수세를 하더라도 다시 가격이 오르나 보다 싶다가도 이러한 매도벽들이 끊임없이 매도 물량이 채워지는 걸 봤을 때 자전거래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한 맥락과 똑같이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구나, 올라가기 어렵겠구나 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차트 자체만 봤을 때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저항선이 현재 600원에 위치하고 있죠. 이거를 이번 주 중에 뚫어내느냐가 덱스코인의 생명력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600원이 돌파돼야 되고, 이번 주 중에 최대한 빨리 돌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계단식 하락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 계단식 하락의 말로는 다음 지지선인 300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지지선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잠깐의 반등, 그리고 계단식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하락, 이런 패턴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단타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모니터링을 놓치지 않고 할 환경과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 횡보하는 선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분들만. 그리고 600원 싸움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봐야겠죠.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호지는 어제 11월 14일부터 다음 주 11월 21일 사이에 바이백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어제는 공식적으로 공지를 통해서 바이백을 아직 안 했다라고 했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사이에 바이백이 이루어지고 공지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이백을 하면, 첫 번째 바이백이 완전 실패했었죠. 어쨌든 간에 실패했지만 잠깐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두 번째 바이백도 그래서 이 저항선 600 돌파 정도는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아이닥스와 올비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맞을 것이고, 과연 대형의 기준이 무엇이냐? 만약에 OKX라든가 가능성이 낮지만 바이낸스라든가 후오비 정도만 돼도 가격은 급격한 상승 전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중국 거래소라 해놓고 아직 뭐 어떤 거래소인지 표현을 또 어떤 게 직접적으로 안 한 것은 이 카드를 통해서 가격 상승의 타이밍을 재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실상은 별거 아닌 거래소라서 오히려 가격이 더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기도 전에 떠넘기기도 전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대형 거래소다 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외에도 덱스코인이 의지를 가지고 가격을 다시 올리려고 한다면 이 외에도 다른 이벤트적인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번 주 중에 6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거래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캐셔레스트의 캡코인입니다. 자, 캐셔레스트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하나의 이유죠. 이 지점에서 하락이 일어난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여파로 이제 조정을 맞고, 그 뒤로 발생하는 연쇄적인 하락들, 이것들은 이제 워낙 캐셔레스트 캡코인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임에 비해서 코인빗의 덱스만큼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거래소 코인으로서 신뢰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하락을 추세를 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고비마다 하락세가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활용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만큼 캐셔리스트의 캡코인을 가지고 단타가 굉장히 성행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점을 좀 높이는 형태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결국 1.5원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 주 22일경에 캐셔리에스테에서도 코인비스텍스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상장 가격이 확정된 1.5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상장 가격이 확정되면 그 가격까지 갭이 좀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갭이 줄어들면 꼭 그 상장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리부터 하락을 해버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0원이었던 덱스코인이 떨어지게 됐던 첫 번째 그 자연스러운 조정 시점에도 두 번째 거래소 상장되는 올비트의 상장 가격이 애초에는 800원에서 1000원이라고 공시가 됐었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800원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미 가격은 800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난 방송에서 과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의 트렌드가 선반영 트렌드다 보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상장 후에 해당 거래소에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시세도 영향이 가니까 야 이게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단 말이지 떨어지겠군 하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여파도 있고요. 1.3원을 향해서 가는가 싶었더니 역시 하락이 또 비트코인 사태와 함께 또 이 1.5원과의 관련성을 또 연결 지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격 상승적인 메리트는 있고요. 캐셔레스테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1월 달에 캐셔레스테의 역량을 확인하는 달이기 때문에 미더브로 끝나는 11월 말까지 11월 동안 살펴보면서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거래소 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탈비트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든 영향을 덜 받아왔습니다. 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통용화되고 있는 시총도 상당하고 메이저 거래소에 거해서 많이 익숙하게 알려진 알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비트코인의 하락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스캠적 성격, 국지적으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만 도는 코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굉장히 하락하는 정도가 심했고 가격적인 낙폭은 400달러에 불과했지만 실제 비트코인의 최근 하반기만 살펴보더라도 막 1000달러씩 낙폭이 굉장히 컸던 하락도 있었는데 낙폭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떨어진 가격이 6000달러 임계점을 깨버리고 패닉셀을 발생시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최저점이 5700, 800달러에서 5400달러로까지
5,700달러죠. 까지 갱신됐기 때문에 최저점이. 그래서 매수 전체적인 시총이 감소하면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거래소 코인에도 여파가 가게 되었다 라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라 보고는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2부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